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통일부는 지난 28일 서울 주재 이산가족을 초청해 위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해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라 이산가족 후계 세대들이 분단과 이산의 아픔을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통일 미래를 꿈꾸고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지켜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그간 이산가족을 위해 정부가 해왔던 노력들을 설명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6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설립 10주년 국민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축사를 통해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통일은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을 배양하고 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내는 입체적인 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대마다 조금씩 변화하는 통일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초중고 미래 세대는 통일이 가져올 이익에 관심이 많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학교 안팎에서의 통일교육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통일담당 조수빈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통일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립통일교육원의 박계리 교수님, 그리고 미래 세대죠. 통일부 어린이 기자 하주원 학생과 계속해서 얘기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하주원 기자 해맑음과 성품이 참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데 혼내지 않아요. 네, 편안하게 앉아 계셔도 됩니다. 네, 솔직히. 네. 어린이 기자로 활동해서 그런 그 포장지를 다 벗어 던지고 솔직히 통일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사실 저희는 같은 언어와 문자를 쓰는 하나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통일은 우리가 새로운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였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네요. 이쯤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아들에게 똑부러지게 키울 수 있는지 저희 구경하고 계시는데 모셔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똑부러지네요. 우리 요즘 친구들이 이렇습니까? 저희 집 아들은 안 그렇거든요. 엄마 왜 통일되면 안 좋지 않아? 왜 우리가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막 북한에 보내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니야? 너무 힘들잖아 사는 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렇게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만나보면 네. 실은 많은 학생들이 통일은 그냥 먼 일이야. 남일이야. 남일이야, 먼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통일이라는 것이 국가 간, 정부 간의 합의로 결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의식과 어떤 공감대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통일 교육이라는 것이 통일이라는 목표를 가기 위한 과정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야? 남북의 역사를 또 어떻게 바라봐야 돼? 다른 국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 이런 질문들의 답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통일교육이라는 것은 통일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열린 사회, 더 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을 같이 고민하고 또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인 것만 접근할 거 아니라 네. 가면서 겪게 되는 좋은 일, 나쁜 일 네, 모두 네. 알려줄 필요가 있다. 네. 통일교육을 설계하는 입장이라면은 그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세월 따라서 매번 강조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은 8, 90년대는 이념적 통일을 강조했어요. 네, 네. 저희 어릴 때는 그랬단 네, 말이에요. 네, 뭐 네. 반공 그 네, 교육도 네. 그때까지는 받았고 그러다가 2000년 정도 돼서는 막 활발하게 교류를 했어요. 네. 그러다 또 2010년 넘어가니까 다시 또 갈등을 해요. 네. 이게 뭐 정권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네, 세계 네. 정세에 따라서 이런 흐름이 바뀌기도 하는데 이 시대에 맞는 통일 교육이라는 게 과연 일관성을 지킬 수 있느냐, 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냥 보시면 매번 바뀌는 것 같지만 기본 전제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 뭐냐면 일단 헌법이죠.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한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한반도를 우리 영토로 한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 위에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이 한 30년 됐거든요. 네. 단계별 평화적으로 통일한다. 그 토대 위에서 하는데 통일이라는 건 현실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적시적 두 국가론을 갖고 나왔어.
국제 정세가 변화해.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전략들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겠죠. 지속성과 변화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전략은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매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여러 통계를 받아보면 유튜브가 가장 높더라고요. 60% 이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통일 교육을 한다. 근데 통일 담당도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중요한 프로그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식의 아이들이 어떠한 매체, 어떠한 콘텐츠를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요즘 아이들은 너무 이제 학교에 학원 왔다 갔다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통일 사커도 있잖아요. 저번에는 또 탁구도 있거든요. 젊은 연극인 배우가 있는데 자기네 극단에서 뭘 했냐면 실내 게임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탈북민이 서 있고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왜요? 그럼 누가 받쳐줘야 되잖아. 아니면 완전 빠당하죠. 아, 그래서 여기 누가 받치냐면은 남한 사람들이 받쳐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는데 별거 아닌데 그걸 딱 한번 경험하신 탈북민들이 자기가 온몸을 완전히 이렇게 남한 사람한테 맡겨본 경험이 별로 없었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라포가 생기고 더 이제 얘기를 하기 동지다, 시작하고 네네. 그럼 몸으로 하는 것도 여전히 되게 중요하고요.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통일이라는 거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머리의 문제는 윤리교과서에 답을 맞출 수 있죠. 통일해야 돼, 뭐 예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같이 사는 문제는 퀘스천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희 집에 북한 사람 같이 살 수 있어? 안 되겠는데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보냐면 옆집은 어떻게 생각해? 예를 들면 옆집도 힘들죠. 그렇죠. 이렇게 옆집이 힘들죠. 그럼 제가 그 다음에 옆 동네는 어떨 것 같아? 이런 레이어를 계속 쌓으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실은 지금 말한 것처럼 잘 몰라. 북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럼 이게 뭔 말인지. 이렇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어떤데 화를 잘 내는지. 예를 들면 제가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는데 얘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화내지? 알고 보면 독특한 어떤 특별한 가족관계의 무슨 문제 또는 친구와의 문제.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그 부분을 건드리고 화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일단 너무 잘 모른다.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일종의 심리 치료 같은 것도 필요한 거네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어떨 때 우는지 교육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옆집에 살 수 있는지, 윗집에 살 수 있는지 이런 거 다 없이 통일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으로 이것을 고민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교육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알자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네. 이것도 사람에 대해서 안다 생각하면 네, 더 낫겠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다 다르죠. 우리 남한 사람끼리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저랑 같이 사실 수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부모 자식 관계도 그럼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도 못 산다니까요. 경계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경계가 있지만 또 가족처럼 지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면 어느 부분이 절대 안 같아질 거예요. 경계는 있지만 벽은 없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하주환 기자가 아이디어가 되게 많을 것 같은 게 어린이 기자로도 활동을 했잖아요. 그때 뭐 했던 경험 중에 이게 통일 교육에 좀 응용되면 좋겠다 이런 거 있었어요? 저희가 그때 통일부 캠프를 했었거든요. 오. 연천에 진짜 솔직히 너무 재밌었거든요. 거기서 1박 2일로 잤었는데 거기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가상 통일호라는 KTX를 타고 이제 비열 체험을 통해서 저기 북한에 가가지고 평양역에 내려서 네네네 막 뭐 광문이나 유명한 관광지나 뭐 교통 뭐 그런 분야별로 거기 다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통일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진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점이 무엇인지 그거를 토대로 좀 친구생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은 네, 좋겠다. 좋을 것 같아요. 연천은 그 의무적으로 방문하게 해야겠네요. 통일교육 굉장히 좋았다고. 앞으로 이제 그 통일교육 일선에서 뛰시는 거잖아요. 많은 것들을 프로젝트도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나라가 또 체험 부분에 다른 콘텐츠가 엄청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VR, AR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첨단 관련된 에듀테크 부분을 저희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느끼면서도 이거 최첨단 기자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한 것처럼 미래 세대가 통일을 상상하고 그들이 상상한 대로 통일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왜냐하면 이것은 창의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 복잡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통일을 이루려면 창의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상상력을 발휘하게 할 것인가. 북한에서 온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해외, 뭐 일본, 중국, 러시아 또는 그곳에 있는 한국 사람들 같이 우리가 어떠한 통일을 만들어 갈까를 상상하면 그들이 기성세대가 상상하지 못한 창의적인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보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상상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첨단 기자재들까지 다 동원해서 좋은 환경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하주원 기자의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 게 참 앞으로 뭐가 될지 참 기대가 돼요. 그렇죠? 무슨 계획 갖고 있어요? 저는 이제 올해부터 통일부 중학생 기자로 활동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기사를 써서 청소년들이 많은 공감을 받고 청소년들이 이제 통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저희 기사 한 편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거 통일 교육과 상관없이 커서 뭐 되고 싶어요? 커서 그 구체적인 아직 직업은 정해보진 않았는데 네. 저는 저희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습니다. 대통령? 알겠습니다. 네, 오늘 미래 세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미래 세대와 또 통일 교육의 어떤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두 분을 만나서 저희가 얘기해봤습니다. 통일 담담은 다음 해에도 계속됩니다. 통일 담담. 통일부는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제13회 통일교육주간을 개최했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을 최초로 전면 개방했고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2030 팝업 부스도 운영했는데요. 그 현장을 함께 보시죠. 통일과 함께하는 특별한 일주일, 통일교육주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통일교육의 중심인 국립통일교육원. 그동안 국립통일교육원은 사전 신청자와 교육생에게만 문을 열었는데요. 이날은 최초로 전면 개방했습니다. 이번 통일교육주간 슬로건은 처음으로 실시한 표어 공모전에서 채택됐는데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복이 모두의 염원과 실천이 모여 이뤄낸 결실이었던 것처럼 통일도 세대와 계층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이룰 수 있는 과제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 전반의 통일 인식이 충분히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통일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일상 속에서 통일교육을 통해 학교, 일터 등 삶의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통일을 접하게 된다면 통일의 꿈도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 것입니다. 우리 참가자 어린 여러분들 파이팅! 자, 아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문점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경비하는 공동 경비구역을 대중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저희는 그냥 처음 들어오자마자 너무 고요하고 너무 편안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놀러 온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여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저희는 골든벨에 참여를 하는데 이 문제, 그 북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저는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서로 물어보고 우리나라는 이런데 여기는 이렇구나.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그걸 알아가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금강산도 식후경, 축제에 음식이 빠질 수 없겠죠? 탈북민 셰프 6명이 만든 북한의 고급 요리를 맛보고 한반도 모양 탁구대에서 한반도 주요 도시와 관광지를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커다란 통일 그림 동화가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국립통일교육원에서 하루 마음껏 누리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유동 오픈하우스를 기획을 했고요.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저희가 찾아가서 이제 통일교육의 그 이벤트를 하는 그런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한편 신촌과 홍대에서는 2030 팝업 부스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통일 콘텐츠로 통일의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통일 OX 퀴즈처럼 막 북한에 대한 좀 흥미로운 질문들 되게 퀴즈 형식으로 풀어볼 수 있어서 되게 유익했어요. 통일이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 교육 주간을 통해 통일과 광복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통일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